어, 저도 의학을 나름대로 공부를 했는데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병이 일어나는 원인은 대부분 세균과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곰팡이에 의해서도 이루어집니다. 곰팡이에 의해서도 호흡기 감염돼 가지고 폐렴으로 죽을 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다 세균과 바이러스로 인해 죽고, 특히 급성으로 이렇게 건강에 지장이 생기거나 이렇게 했을 때, 또는 만성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바이러스하고 관련이 있거나 그렇게 세균이 계속해서 걸려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장염이 계속 간다든지, 그래서 바이러스성, 뭐 세균성,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 여기서 저도 식품과 약초를 가지고 출하는 연구를 했고, 관련된 열 건제 지적 재성 형성만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세균과 바이러스나 곰팡이를 소멸하는 후보 물질, 그 중에서도 이렇게 또 식품과 약초를 통해서 후보 물질을 찾고, 또 그에 대한 결합 실험을 여러 가지를 결합해서 이렇게 세균과 바이러스에 작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체의 모든 질병을 우리가 복용을 해가지고, 약을 복용을 해죠. 식품을 복용하거나 또는 약초를 복용을 하거나, 또는 또 다른 어떤 드라이기 같은 데를 살균, 열탕 소독을 하듯이 살균하는 방법으로. 저도 이제 피부병이 좀 있었는데 지금 하나도 없는 클린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으로 연구의 결과로 인해서 다 치료가 됐고요. 기존에 얼마든지 생기더라도 계속 반복해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균과 바이러스를 찾아서 소멸하는 이런 후보 물질들과 그 방법을 이렇게 찾았기 때문에 그 후로부터는 매우 쉽게 치료하죠. 제가 다음 동영상에서 그 기술들을 이렇게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지만 반복해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세균과 바이러스만 소멸하면 이제는 급성 질병이라든지 만성 질병의 대부분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혈관을 막혀 있는 이런 상태, 그러죠. 혈관이 막혀 있거나 그로 인해서 약간 혈관이 많이 막혀 있을 때는 심장마비라든지 어떤 뇌출혈이 생기거나 뇌경색이 생겨서 이상이 생기거나, 부분경색과 몸 전체가 이렇게 쓰러지는 이런 전체 경색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주연 혈관에 있어서 막혔다면, 대동맥 같은 거 막히면 이렇게 목숨이 위험하죠. 그런 것이 실제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명과 관련된 것은 거의 어떤 코로나 같은 것도 그렇지만, 기타 이렇게 바이러스성, 호흡기를 통한 바이러스성, 또는 또 복용을, 음식물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못 모르고 흙을 만졌거나 이렇게 멀게네트 기타에 다른 만드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감염돼서 안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타인에 의해서, 타인과 어떤 성적인 관계, 타인에 의해서, 타인의 어떤 기침, 뭐 이런 비말 이런 기라든지 타인과의 접촉을 인해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군대 같은 데나 집단 생활할 때도 이렇게 잘못하면 감염이 딱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대부분은 이렇게 호흡기 바이러스, 호흡기에 있어서 바이러스나 세균성, 되게 먹는 것으로 인해서는 세균성으로 인해서 장염, 이렇게 복통이 일어나거나 이렇게 감염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상처가 이렇게 피부가 상처가 났는데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어떤, 그렇죠, 세균이 들어온다든지 바이러스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다 이렇게 호흡기로 인한 이렇게 바이러스성, 세균성, 곰팡이성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거의 주요한 부분은 바이러스성이 되겠습니다. 호흡기를 통한 것은 주로 대부분 바이러스성, 세균성에서는 주된 것은 바이러스다. 그 다음에 이게 식품 복용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 상한 음식을 먹었다, 또는 이렇게 약간 여름에는 세균이 증가를 하고 곰팡이가 증가하고, 그것이 이제 들어와서 우리 안에 복통을 일으켜, 곰팡이성도 있고요, 세균성도 있고 바이러스성이란 그런 복통이 일어나거나 지금 장염 같은 것이, 설사 이런 것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 안에서 증식을 해서 대응을 못했을 때 폐혈증으로 발생, 바이러스성 폐혈증과 세균성 폐혈증 이런 것도, 곰팡이성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곰팡이는 좀 진행이 더디고, 그래서 생명과 직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약간 그렇죠. 곰팡이는 조금 좀 더딥니다. 좀 더디고, 급성은 보통 바이러스성이나 세균성입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떤 식품과 약초를 잘 복용을 하시면 해결될 부분입니다. 어떤 민간에서 얘기를 하는 어떤 것을 갖다 먹었다, 그렇게 해서 치료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 비과학적인 이런 것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식품과 약초를 가지고 이렇게 치료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 락스하고 과산화수, 베이킹소다, 70, 20, 10의 결합을 해서 알코올을 대신해 살균제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식품과 약초를 가지고 치료하는 연구를 했고 관련 특허 10건 제출, 지적재산권 형성만을 발표하는 것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런 스프레이 등에 넣어서 입안의 구경에 충치균도 해결되더라고요. 사타구니 완선을 열탕소독을 하듯이 드라이기 순간 온도가 150도가 넘으니까 반복해서 화상 입지 않게 조심하세요. 그래서 살균하고 가라앉힌 다음에 이거를 하루에 10번씩 해결하기 어려운 완선을 해결해. 무좀도 다른 이렇게 진물 나는 것도 역시 드라이기로 가열해서 말리게 한 다음에 살균한 다음 그다음에 이거를 뿌리면 해결이 됩니다. 이거는 제약회사에서도 제품으로 만들어내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화장품 연료로도 사용하거나 동물에게도 사용하거나 쉽게 흙 같은데 곰팡이 생기는데도 곰팡이 할 때도 맹독성의 농약을 쓰거든요. 그런데 이걸로 그렇죠. 인체 곰팡이 해결하기 위해서도 맹독성을 써요. 그래서 약간 좀 독하죠, 약이. 근데 이거는 간단히 해결해서 토양에도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동물에도 작용할 수 있고 식품 비료로도. 이것은 제 기술이라는 것을 제약회사나 어떤 데서도 이렇게 남의 기술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프로테이지를 틀려도 제 기술입니다. 이 기술에도 좀 첨가를 시키거나 부분적으로만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락스와 과산화 베이킹소다 두 가지 중에 두 가지가 들어가고 한 가지만 들어가도 제 기술이라고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한 건 세 가지를 결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것이나 두 가지만 결합하셔도 제 기술이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커피를 항균과 항바이러스성을 이렇게 연구했다 그랬잖아요. 식품과 약초를 가지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콩기름으로 좀 튀겨가지고 그래서 물에 살짝 씻어서 후라이팬에 다시 옮겨서 볶아가지고 하니까 이게 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항균과 항바이러스성이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도 제가 커피를 마셨는데 이렇게 편도산 같은 거를 이렇게 원두커피 기계는 좀 약해서 주전자에 가루로 만들어서 이렇게 물 넣고 끓여서 계속 먹었더니 편도에 싹 사라져 버려요. 이거 봐라, 네, 놀랬잖아요. 그래서는 여기서 왜 콩기름하고 이렇게 다른 기름으로 하셔도 이게 튀겨서 로스팅하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 다음에 커피 콩을 갖다가 튀기지 않고 이렇게 한번 볶으면 나쁜 그림이 조금 나와요. 물에 살짝 씻어서 이렇게 하시는, 그럼 프레시한 온도가 되는데 이 기술도 제 기술입니다. 볶은 귤이나 각종 다른 곡식들, 찹쌀이나 쌀, 보리, 기타 것들을 넣어서 하시면 보리도 마찬가지고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녹두도 그렇고 팥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른 율무도 그렇고 이렇게 통해서 커피콩을 그 유지태 씨가 나오는 방송가에서 이렇게 보리 단백질을 넣어서 하시던 제 거를 보신다는 거죠. 제 거를 식품 기술에 굉장히 많이 방송가에서 무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제품을 내놓으셨더라고요. 이런 부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제가 외국의 기술을 팔았을 때 이 부분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다음에 커피 같은 것이 단독으로 또는 또 방앗개님과 결합을 했을 때 운동 능력, 관절 질환에 좋더라. 특히 방앗개님 단독으로도 가루로 만들어 갖고 먹으니까 무릎 같은데 관절 질환에 되게 좋았어요. 관절 질환에 좋거나 이렇게 동물 사료에 첨가해서 동물을 이렇게 건강하게 만드는. 근데 단가가 싸거든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살균할 수 있는 물질들이 몇 가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 찾아봤는데 식품으로서는 커피, 그다음에 마늘, 생강 익혀야 됩니다. 익히지 않으면 막 토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거기 살균할 수 있는 물질이 그다음에 유자청 것이 좀 살균하는 물질이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다 더해서 카레가루. 시중에는 강황은 너무 세고 위장 장애가 조금 생겨. 그래서 뭐 이렇게 카레가루, 어두의 카레가루 이런 것들이 조금 바이러스나 이런 데 조금 도움이 되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 됐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도움이 되더라. 그다음에 조리대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이, 그다음에 비단풀, 이런 약초로는 비단풀 같은 거, 그다음에 이런 곰보 배추라든지 이런 삼백초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좀 하더라. 이것은 나중에 다음 동영상에 추가로 발표를 간단하게만 하죠. 그다음에 그래서 이거 뭐 꿀 같은데도 그렇고 인체에 있어서 이게 근본적으로 항균 물질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건 제 연구 결과니까 그것을 반박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효과 없으면 안 쓰시면 되니까요. 식품 그렇죠. 기술을 판매하기 위한 목적은 직접 재산 형성 목적에서 발표를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매실청이 효과가 좀 있어요. 매실청하고 매실청하고 커피를 결합시켜도 돼. 근데 대신 근육이 좀 무술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근육을 좀 이렇게 근육 파워제로서 제가 좀 쓰거든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개를 결합하면 근육 파워까지도 생기더라고요. 매실청하고 커피 하면 살균이 됩니다. 그러나 매실청하고 가장 이상적인 마늘 생강청, 조리대 이걸 합했을 때 효과가 있어요. 매실청하고 유자청 또는 조리대를 결합했을 때 살균 효과. 이거 꿀에다가 넣어가지고 항균, 마누카 물꿀 못지않은 항균 소재로서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뭐 물엿, 조청 이런데 설탕 시럽에다가도 넣어서 하셔도 되고요. 이것을 단독으로 환약으로 만들거나 가루로 만들거나 액상으로 만들어 판매하셔도 되겠습니다. 많은 생각은 완전히 익히셔야 돼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살균할 수 있는 물질이 사실상 몇 개 안 됐었어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효과가 미미하거나 이렇게 좀 단기간 해결이 안 되는 이런 부분도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동영상에서 제가 이거를 얘기를 하고요. 조리대하고 연근가루를 하니까 내장출혈, 십이지장 기항이라든지 내장출혈 때 위궤양 위염, 그래서 위염 증세가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궤양 유궤양이라든지 그래서 소화 이게 그걸 다스리기 위해서 약을 먹잖아요. 근데 이게 훨씬 저는 근본적으로 이게 출혈이 일어나거나 안에 상처가 일어난 상태에서는 아물게 하는 게 이게 짱이더라고요. 조리대 단독으로도 되더라고요. 근데 조리대가 연고가루를 하니까 훨씬 더 좋았다. 연구 결과로는. 그래서 내장 출혈하거나 뇌출혈, 내장 출혈이 일어나, 대장암이라든지 대장 쪽에 크론병이라 이렇게 출혈이 일어나는 증세가 짱이더라. 그래서 이것을 제약회사든지 어디든 이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식품 기술은 다음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지금 간단히 제가 세균과 바이러스를 소멸하는 후보 물질을 식품과 약초에서 찾고 여기에 따라서 결합 시럽, 그것을 결합을 했을 때 이것이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작용을 하는가, 그거를 제가 연구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약회사에도 2019년도가 컨택 우리나라 대기업들을 이렇게 제약회사들 다 컨택을 좀 한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방송의 특성상 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근거 없는 믿음, 이게 과거의 어떤 잘못된 지식으로서 민간요법이 될 수도 있고, 민간요법이 다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험상. 근데 잘못된 지식을 조금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 나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균에 의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독균도 마찬가지고 관련된 것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것을 근거 없이 무엇을 먹어서, 옛날에 나병 환자들이 막 나병 걸리면 사람 먹으면 그럼 지금 현대사에서 그랬다가 연쇄살인마로 딱 잡혀요. 큰일 납니다. 치료가 안 됩니다. 그러면 진짜 무식의 극치? 네, 무식의 극치, 원신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옛날 어떤 민간요법이 상당히 원시인적인 것이 많다. 나병똥은 한센병, 문눈병은
미코박테리아 일종인 나균과 나종균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이 감염을 그렇죠. 제 방법 제 걸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커피만 이렇게 물 끓여가지고 장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기름에 튀긴 거 그것을 우리서 제 방법이한 그것만 먹어도 대부분 커피는 항균 항바이러스성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헬리코박터 같은 증상이 있는데 복통이 좀 생겨가지고 이걸 해결했는데 한 20 며칠 먹으니까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제약회사에서 항균 항바이러스제 또는 항암제로서 커피를 이렇게 콩기름 이렇게 기타 다른 기름을 튀겨서 로스팅하는 방법을 가루로 해서 다른 것과 섞어서 해도 그렇습니다. 가령 뭐 예를 들면 뭐 방앗깻잎 아니면 유자청 이런 것들 이런 매실이라든지 아니면 매실청이라든지 아니면 마늘 또는 이런 부분 마늘과 생강 이런 것들을 익혀가지고 조리대 같은 것을 결합해가지고 항균 항바이러스제를 하시거나 다른 걸 결합하셔갖고 항균 항바이러스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남이 딱 이렇게 연구를 해놓으니까 잽싸게해서 한 몇 가지 추가시켜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제약회사가 됐든 정관장이 됐든 방송가가 됐든 어떤 누구도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질병이 일어난 부분에서는 세균에 의해서 감염됐거나 바이러스성 에이즈다. 그런 건 이제 바이러스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건 이제 종류가 우리 몸에 질병을 일으키는 애들이 바이러스가 딱 들어가고 숫자를 이렇게 불립니다. 진의 숫자를 세균도 진의 숫자를 시간 흐르면 야금야금 새끼를 쳐가지고 불려요. 이렇게 되면 병이 심각해지거나 폐혈증으로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절한 살균 물질인 식품을 커피만 단독으로 계속 마셔도 이 부분이 상당히 억제되거나 제거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뭐 나병 같은 것에 대해서도 실험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효과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적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커피를 단독으로 계속 한 달 정도만 계속해서 어떻게 하루에 세 잔 대량씩 이렇게 좀 많이 넣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치료 목적으로 이렇게 원두커피 기계는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가루로 넣어가지고 볶아서 콩기름 볶아서 살짝 물에 씻어 로스팅을 해가지고 까맣게 되게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넣으시면 그게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병에는 적용 안 해봤어요. 이게 헬리코박터나 이런 배 아픈 증상이라든지 호흡기 바이러스 이렇게 편도선에 되게 효과가 뛰어나요. 그럼 이제 헬리코박터 헤르페스 증상, 입술이 근질근질한 코에 뭐가 염증이 일어났다든지 이런 부분들에게도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헤르페스 일종인 대상포진 같은 데도 적용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나병은 저는 이렇게 적용을 못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실험해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커피만 단독으로 마셔도 효과가 탁월하다. 살균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매실청도 이렇게 효과가 있어요. 매실청하고 마늘청, 이렇게 생강청 이런 걸 끓여가지고 몸에 냄새 나시잖아요. 그 안에 이제 세균이 있다라는 건데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증세가 있어서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안에서 쓰레기 우리가 버릴 때 보면 되게 오래 놔두면 세균이 증식하고 냄새 나는 것처럼 냄새가 난답니다. 곰팡이균은 냄새가 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소멸하는 데는 그렇죠. 이게 생강청을 갖다가 생강을 완전히 마늘 같은 거 전자레 이제 한 10몇 분 돌려서 한 다음에 그거 마늘하고 생강을 익혀가지고 그걸 이제 그게 매실청하고 같이 복용을 조리대까지 같이 넣어가지고 복용을 하시면 살균이 됩니다. 그래서 매실청 조리대만 하셔도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커피하고 매실청을 효과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매실청하고 유자청 조리대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거를 계속 복용을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다른 질병에도. 그래서 세균과 바이러스 이거는 이제 매실청하고 유자청하고 조리대는 일종의 바이러스에도 적용하지만 세균에도 더 적용을 하고 매실청하고 마늘청하고 생강청 이렇게 해가지고 또 조리대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세균에 대해서 작용을 한다. 커피는 호흡기 바이러스에 조금 작용을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카레도 약간 이렇게 어떤 바이러스에 작용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데 세균성에도 조금 적용하는데 좀 약합니다. 그래서 강황을 직접 쓸 때는 위장 장애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는 커피 가지고 대부분 다스리거든요. 관절 질환이 있었을 때는 그냥 방앗깻잎을 좀 가루로 내 가지고 이렇게 좀 먹으니까 관절 질환이 짱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한번 드셔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속적으로 한 달이 되면서 세균이 소멸이 되면 더 이상 몸에서 냄새는 나지 않고요. 몸의 냄새를 없애는데도 락스와 과산화 베이킹소다 이렇게 70, 20, 10인데 프로테이진 지키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다른 거 첨가 이렇게 해서 겨드랑이 같은 냄새 나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손해 같은데 살균에 해결하거나 드라이기 순간 연도가 150개 되기 때문에 싹싹 여러 번 흔들흔들 작업해서 다 살균이. 저는 피부병을 그런 식으로 다 해결. 피부병의 종류가 세균성, 바이러스성 또는 약품에 의한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곰팡이성도 있고요. 뭐 부종 같은 거 완선 이것이 다 드라이기로 다 해결이 되더라. 그다음에 이제 완선 무좀 완선은 좀 약간 피부 좀 깊숙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락스 과산화 베이킹 소다를 비닐 장갑 이렇게 일회성 장을 하루에 10번 이렇게 발라주니까 다음부터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음식물 여름에 놔둬도 이게 딱 곰팡이 딱 생기잖아요. 세균도 번식하는데요. 여름에 같은 데는 온도가 맞으면은 이렇게 사타구니 같은 데는 이렇게 보온이 좋잖아요. 이렇게 벤틸이라든지 오래 보온이 되기 때문에 특히 겨울 같은 때도 증식을 할 수 있어요. 세균이나 곰팡이가 바이러스도 그러하는데요. 그럼 이거를 갖다가 좀 씻고 이것을 드라이기로 가열을 해서 하고 락스 과산화 베이킹 소다를 소멸하시면 저는 완선을 그렇게 해결했거든요. 그래서 사타구니에도 세균이 그렇죠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상한 어떤 피부병이 발생하는 것도 체험했거든요. 다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기로 웬만한 것은 다 이렇게 열을 가하면 바이러스 같은 거 50도가 넘으면 다 살균이 돼. 여러 번 반복하니까 세균도 한 7, 80도 정도 이렇게 드라이기 순간 온도 열탕 소독을 하듯이 150도가 넘기니까 이걸로 저는 뾰루지 나고 그래도 이걸로 다 해결합니다. 이 페르페스 증상에도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계속 반복해서 한꺼번에 하려 하지 않고 시간을 두고 텀을 두고 계속 하니까 해결이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세균과 바이러스를 소멸하는 후보 물질들을 찾고 식품과 약초에서 거기에 대한 결합 실험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전혀 엉터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나병 같은 경우는 처음 감염돼서 아무 증상이 잠복기는 짧으면 5년, 길면 20년 지속인데 그 안에서 그렇죠. 계속해서 이걸 복용을 해갖고 살균을 하면 그런 부분이 해결돼. 커피만 하루에 이렇게 저는 이제 커피를 어떤 봉지 커피를 먹었을 때는 살이 좀 찌더라. 근데 커피를 원두 커피를 이렇게 콩기름에 볶아가지고 튀겨가지고 까맣게 될 때까지. 그래서 약간 그렇게 너무 연하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전문 가맹점 수준으로 해가지고 후라이팬으로 물에 한번 씻고 후라이팬으로 볶아가 가루 내서 주전자에 넣고 그걸 먹는다고요. 그럼 이게 몸도 부드러워지더라고요. 시중에 사는 건 원두는 시중에 사는 건 약간 뭘 첨가를 하셨는지 혈압이 높아져서 이게 뭘 첨가를 해 향을 좀 집어넣기 위해 인공적인 것을 하시나 봐요. 그래서 원두를 직접 생두를 베트남 로부스타, 베트남 로부스타로 하고 있어요. 로부스타가 제일 낫던데 제 입맛에는 로부스타로 했습니다. 이 부분을 싸요. 제일 싼 겁니다. 근데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증상이 나병 같은 거 발행하면 신경계와 기도, 피부, 눈에 유가종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평생 드시라. 그러면 별다른 문제가 이게 작용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뭐 기타 다른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소멸하거나 또 혈관에 막힌 것을 해결하거나 이것만 해결하면 대부분 혈관 막힌 걸 해결할 때는 무하고 무화과 열매 또는 근데 무 같은 것이 초무하게 저는 이렇게 단무지 있잖아요. 김밥 단무지 그것이 초가 들어가죠. 빙초산이 이게 조금 들어갔는데 저는 빙초산은 안 좋다고 생각해. 식초로 어떻게 절여가지고 무를 하셔도 더 좋아요. 그래서 혈관 타동에는 이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무가 혈관 타동에 좋다. 무 플러스 무화과 열매를 결합해서 혈관 타동에 쓴다. 코카콜라가 아니라 펩시콜라. 펩시콜라를 이걸 섞어가지고 펩시콜라도 기름 녹이는 작용이 탁월하더라. 그래서 혈관 타동에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다음 율무 녹두 같은 거는 이렇게 가루나 볶아가지고 노래를 하잖아요. 기관지 폐 같은데 이렇게 청소하는데 가래 낄 때 목소리가 깨끗해져요.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하고 열매를 하니까 피부도 부들부들해요. 화장품 연료로 사용해도 되고요. 율무 녹두 같은 것도 피부가 부들부들해져 화장품 연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또는
무하고 깔라만시를 섞으니까 이것이 익혀가지고 무를 익혀가지고 가루를 내서 이렇게 얼굴에 팩에 어떤 베이비 오일과 더불어 발라줬더니 싹 주걱이 좋게 빠지더라. 그래서 팔뚝살이나 배 같은데 특정 부분의 살을 빼는데 도움이 되거나 복용제로서 해가서 살 빼는데 도움이 된다. 이것을 율무 깔라만시 같은 거를 가지고 화장품 원료로 만드시거나 그래서 비누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바디 샤워제 이런 세제로서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게 되게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녹두하고 검은콩 또는 그냥 일반 콩, 완전 주니니 콩도 되고 다 돼. 녹두하고 검은콩 또는 콩 여기다가 생방가루 하니까 해독에 한약재를 먹다 보니 약재를 먹다 보니까 간 독성이 좀 걱정이 되는데 많이 직접 복용을 해서 증상을 알아봐야 되거든 효과를. 그래서 제가 다 복용을 해봤는데요. 위험한 건 복용을 안 했어요. 왜냐면 독성이 강하다는 건 내가 미쳤습니까? 내가 그걸 골로 가게? 그런 건 아예 상대를 안 해. 안전하다고 이렇게 인정이 되는 그런 부분만 내가 골라서 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 이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간독성 없이 무사히 약초 실험을 다 해서 항균과 항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는 것을 찾아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그 조리대 45%, 어종초 10%, 삼백조 10%, 곤보배추 5%, 비단포 5%, 애덕나무 5%, 소르장이 5%, 그다음에 인동초 5%, 쌀이나무 5%, 독구머리 5%, 부처순 5% 이렇게 해서 프로테이지는 딱히 지키지 않으셔도 돼요. 네. 이렇게 간단 버전으로 했을 때는 조리대 55%, 어종초 10%, 삼백조 10%, 곤보배추 10%, 비단포 5%, 소르장이 5%. 호흡기 바이러스에 이걸로 이제 끓여가거나 하거나 가루로 복용하거나 할 수 있고요. 또는 어성초는 약간 어지러움 증세가 좀 생겨요. 그래서 어성초를 빼도 돼요. 조리대 55%, 조리대가 많이 들어가요. 조리대는 부작용이 좀 거의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항균 물질로서 간장에 넣어주거나 고추장, 된장 또는 물엿, 쌀엿, 식초에 넣어가지고 항균 물질을 넣었을 때 또는 꿀 같은 데서 항균 물질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타 음식물로도 방송가에서 꼭 따라 하시던데요.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껏 발표하면 꼭 따라 하시더라고요. 갈비탕이나 이런데 육개장 이런데 넣어서 다 할 수 있다고. 모든 탕 종류에 조리대를 넣어서 할 수 있다니 그걸 또 따라 하시더라고요. 탕 종류에다 마요네즈를 넣어주거나 카레가루를 넣어주거나 볶은 기름가루를 넣어가지고 볶은 기름가루를 고추장, 된장, 간장에 물엿, 쌀엿, 식초 같은 데 넣거나 이런데 이렇게 볶은 기리가루를 뭡니까 저기 피시 소스 그다음에 이게 멸치 액젓이나 새우 액젓 우리나라에서는 까나리 액젓 이런 굴소스 이런 종류들 같은 넣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것도 조리대를 넣거나 아니면 이렇게 마요네즈를 넣거나 특히 카레 볶은 기름가루를 넣으면 맛있어요.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술에다가도 넣습니다. 술에다가. 조리대 50법, 조리대 효과가 있는 게 조리대하고 삼백초하고 조리대하고 곤보배추하고 비단풀이에요. 이것만 갖고라도 호흡기 바이러스에 탁월하더라. 이거를 제약회사에서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율무포도 그다음에 사과가루 합하니까 피부가 좋아지더라. 이것도 제 기술. 번데기 가루, 송화기 가루도 피부가 좋아. 뽕잎 어디가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커피하고 방앗깻잎을 하니까 운동 효과가 탁월하더라 그랬죠. 커피하고 생강가루 방앗깻잎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커피, 생강가루, 대추가루 하셔도 운동 효과가 있고 근력을 더할 수 있거나 커피, 생강가루 플러스 생방가루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커피하고 단독으로 생방가루만 해도 되나요? 네, 그것도 근력을 더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부분적으로 마셔도 되겠습니다. 또 정신병에 있어서 마약 복용하면 이렇게 뇌 신경 전달 물질이 한꺼번에 이렇게 도파민 같은 게 사라지는데 관련된 영양분을 식품을 통해 보강해주는 식사를 잘 안 하신다. 그래서 이거를 보조식품으로서 신경 전달 물질을 생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과, 생방가루, 키위가루, 체다치가루 이런 것들을 정신병 보조식품으로 식품주로 판매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거기다 커피, 생강가루 플러스 사과가루면 두뇌까지도 아주 활성화됩니다. 이건 제 연구 결과니까요. 여타부터 하실 수는 있는데
그다음에 녹차하고 율무, 포도주 출무를 하니까 눈이 좋아지더라.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무하고 생강가루 하셔도 무하고 생강가루 하셔도 소화제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하고 사과가루, 파인애플 이렇게 해도 무하고 키위하고 파인애플 가루에도 이것도 소화제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무하고 사과가루를 해도 이것을 약간 혈압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되는 분들은 혈압을 좀 낮추는 데 도움이 되고 혈관 타동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무하고 녹두가루, 이게 녹두가루를 합하든 혈압이 좀 낮춰집니다. 그래서 혈압을 낮추는 쪽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무하고 어떤 콩 합하도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걸 무하고 녹두 콩 하시면 그것도 제 기술이에요. 네. 무하고 대파 하셔도 제 기술이고 그것도 혈압이 조금 낮아집니다. 그리고 위경련 같은 거 생겼을 때 어떤 한약재에서는 대추하고 대파를 삼극에 쓰지 않아요. 근데 이걸 먹으면 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위경련 창자 꼬이는 것 같은 증상. 그러면 그 다음에 거기 이렇게 대추하고 생강을 끓여가지고 이렇게 복용을 물을 계속 먹으면 다시 힘이 생기면서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거 어떤 식품 먹으면 몸이 힘이 다 빠져버리고 어떤 것은 힘이 생기는구나 이런 원리를 알았거든요. 어떤 것을 먹으면 약간 몸에 있어서 부교감 신경 이완이 되거나 어떤 것을 먹으면 이게 근육이 단단해지더라 이런 것을 발견했었어요. 다양한 실험을 하다 보니까 이걸 알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뭐죠? 그다음에 커피만 계속해서 하루 서너 잔씩 먹어 잠만 잘 와요. 참 잘 옵니다. 잠만 잘 몸도 유연해지고 운동 능력이 뛰어지고 두뇌도 활성화되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정신병에도 커피 먹어도 상관없다. 너무 이제 안정성이 안 되는 부분인 그거를 시중에 나오는 커피, 원두커피 말고 자기가 직접 베트남 로부스타 해가지고 제일 싼 거 이렇게 공기름 해갖고 직접. 그러나 상업화 이렇게 제약회사든 상업화 할 때는 곤란하다 내 기술이니까. 개인적으로 먹는 건 뭐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건강에 증진이 되는 거는 마늘하고 생강을 완전히 익혀가지고 양파하고 대파가루 건강의 증진제로 판매를 할 수 있다. 혈관 타동하면서 꿀에다 섞어도 됩니다.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매실청하고 무하고 무화과 열매를 결합하니까 이게 변비도 해결이 되더라. 변비 해결제로 이거 사용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그다음에 매실청하고 무화과 열매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매실청하고 부추가루, 사과가루 하셔도 이게 어떤 변비 같은데 효과가 탁월해.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한국 야쿠르트에서도 하지 마세요 이거. 그다음에 무화과 열매하고 부추, 사과가루 하셔도 효과가 있습니다. 매실청하고 생강청 하셔도 효과가 있는데요. 제일 효과가 좋은 것은 무하고 무화과 열매였습니다. 여기다가 사과가루를 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코카콜라든 요구르트 만드는 데서 야쿠르트게 뭐 요플레든 일체 이거 만들지 마시라고 내가 말씀드립니다. 제약회사도 하지 마세요. 남의 기껏 알아내면 꼭 뭘 하시더라고 하지 마십시오. 방송가에서 제발 좀 하지 마세요. 남의 기술 가지고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미국의 어떤 식품의학국이라든지 유럽 또는 일본 또는 중국 전 세계 어떤 식품의학 우리나라는 식품안전청에 이렇게 식약처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데도 등록을 제 걸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진짜 양심 없는 짓인데 이런 것도 등록하지 마시라. 이게 무슨 경우냐 이런 게 남의 기술을 가지고 특정 방송에서 혹시라도 전 세계에서 들어줄 수도 있는 그런 데서 만약에 했다면 어떤 전 세계 방송에서 어떤 이론적으로 방송을 했다. 근데 그걸 듣고서 다 신청을 한다. 그렇죠. 이게 좀 어이가 없죠. 자기가 다 들었는데 자기가 만들었다고 나한테 달라두고 무슨 경험 없는 짓입니까? 이게 제대로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조회수가 페이스북에는 한 5,000명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유튜브에서는 620명밖에 안 돼요. 그러나 방송가에서 보고 계신 한 분이라도 보면 다 그걸 다. 저기 제약회사가 됐든 삼성이든 어디든 제 기술을 보면 그걸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연구원 한 사람만 봐도 쫙 퍼져 있어요.
조회수가 며칠 상관없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이라든지 행정안전부, 노동부, 경찰청, 국가의 기관이 굉장히 광고를 서울시, 인천시라든지 지방자치등 관계 굉장히 광고를 많이 내셨어요. 그다음부터 이런 현상이 카이스트에서도 제기술에 많이 나오고 뭐 YTN에 플라스틱 창문 이렇게 유리창에다 플라스틱 창을 덧대자 그랬더니 도둑을 넣어가지고 턱 보수상 깨는 거래. 아 그러면 저기다 유리창 아까우니까 거기다 플라스창을 덧대고 깨지지 않게 하자 이거였거든요. 그거 그대로 방송하신다. 그래서 플라스창이 바깥에 있고 안쪽에 유리창이고 플라스창 바깥에 있고 안쪽에 아크릴창, 플라스창이 바깥에 있고 안쪽에는 투명 필름이 들어가시다. 이런 창 만드시면 되겠어요. 플라스창 방탄필름, 플라스창 방탄필름 이렇게 들어가죠. 제 기술입니다. 합성섬유 비투갈 90%짜리 하고 아크릴을 섞어갖고 새로운 아크릴 만들고 아크릴에다 살짝 여기다가 약간 푹신한 이렇게 유연한 또 딱딱한 이런 것을 플라스틱을 합성섬유 비투갈 90%짜리 결합해서 외피를 입혀주는 거죠. 그래서 아크릴을 튼튼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제 기술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베이킹 소다 같은 거를 소금하고 결합하니까 이게 냄새 적응이 탁월합니다. 액상으로 만들어서 겨드랑이 페브리치처럼 사용하시고 동물 냄새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베이킹 소다하고 젖산 설탕을 결합해서 목이 끈끈이 초파리 끈끈이 만들면 되게 잘 돼요. 기존에 이거를 가지고 액상의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방이 좀 춥다 보니까 기침을 했는데 액상의 형태로 만들어서 이렇게 빠지게 만들어도 됩니다. 목이 초파리 같은 거를 특히 농약 이게 아주 진드기 없애는 쪽으로 이거를 들어가시면 되게 탁월합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에요. 모든 음식 같은 거 소금기 없는 거를 야채다 거기다 달걀 껍데기나 이런 걸 기타 다른 걸 넣어서 물을 끓여서 식힌 다음에 빵만 리스트기를 넣어 보십시오. 한약재도 마찬가지고 음식 기반에서는 곰팡이가 살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비료를 안 받으려고 해요. 왜냐면 토양에 곰팡이가 생겨서 땅을 망치기 때문에 그 다음 또 어떤 작물도 못 키워요. 그래서 그래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만 리스토니를 넣어봤더니 되더라고. 끓인 다음에 살균한 다음에 그래서 그걸 액상 비료로 또는 고용 비료로 만들어 갈아가지고 토양에 뿌려 토양을 팔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기타 모든 다른 야채나 이런 음식물 기반으로 되는데요. 소금기 있는 것은 물에다 씻어서 끓여가지고 동일한 방법으로 액상 비료, 고용 비료 토양에 갈아서 토양을 팔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남이 알아내는 걸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 다음에 10분간 약초를 가지고 출한 연구를 했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우리 면역세포가 세균이나 바이러스 포면에 빵꾸를 뚫어가지고 이것을 염산 같은 걸 주입해갖고 제거하더라라는 건 안 돼. 염산 함부로 드시면 안 됩니다. 몸에 이렇게 적혈구 다 상해요. 다 죽어요. 그래서 거꾸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이거를 갖다 뭐 스크래치를 좀 이렇게 얘네들이 세균과 바이러스 세포가 얇구나. 제가 이렇게 그래서 이거 그러면 식품으로 얘를 반복해서 어떻게 세포벽을 녹여가지고 터트려 보자. 그 실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체에 안전한 게 뭘까라고 해서 토마토 케찹을 50% 정도 넣고 오뚜기 토마토 케찹에 뭐 다른 것도 돼요. 그다음에 동남아시아의 감기 치료제로 사용하는 깔라맛이 좀 넣어주고 콸콸. 그다음에 펩시콜라도 되게 지방 녹이는 데 탁월하더라고. 이거 펩시콜라 좀 넣어주고 그다음에 생강청을 넣어주고 매실청도 콸콸 넣었어요. 매실청도 콸콸 넣어가지고 그것을 거기다 이제 초고추장을 좀 넣어줬습니다. 왜 그럼 초고추장에다가 마늘 가른 거하고 그다음에 유자청을 넣어가지고 그거를 좀 첨가를 시켜. 이게 몸에서 점액이 활성화돼가지고 이게 어떤 이렇게 약간 산이 높은 거를 먹다 보니까 이거를
방어층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넣어줬습니다. 넣어주고 그다음에 조리대 가루나 조리대 액상을 좀 넣어줍니다. 그래서 되게 타고는 커피를 넣으셔도 돼요. 근데 실제는 기본으로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또 만들어 놓고 컵에다가 넣고 물을 넣고 컵에다 이렇게 잔뜩 넣고 그것을 7번에 걸쳐서 이렇게 먹으니까 혈액 속에 한 20초, 30초는 반영이 되는데 그래서 혈액 속에 있는 살균, 세균과 바이러스는 다 소멸하는 거예요. 이것도 되게 효과가 바이러스에 특히 탁월했습니다. 호흡기 바이러스라든지 헤르페스 바이러스 이런 데도 적용이 되더라. 그래서 되게 저는 성공적으로 실험을 했다라는 것을 지금도 계속 먹고 있습니다. 요새는 이제 커피로만 다 하고 커피가 간단해서 커피로만 하고 있어요. 커피를 하루 30년 공기름에 튀겨가지고 그것을 물에 씻어서 후라이팬으로 옮겨가지고 했거든요. 커피 같은 것을 과일청과 과일잼, 유자청,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배, 귤, 오렌지, 파인애플, 수령과 체다, 주의성, 파마산, 치청, 체내, 할라브, 규청, 자몽청, 또는 맥주나 술, 바카차나 기타 모든 허브차들 넣거나 와사비나 겨자 이런 걸 넣어가지고 맛을 더해가지고 이렇게 그 커피 콩을 만드시면 제격입니다. 기타 다른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커피를 로스팅해서 온도를 제공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방송가에 제발 좀 하지 마십시오. 네, 부탁드립니다. 왜 남의 기술을 가지고 사업을 하십니까? 개인적으로 드시는 건 괜찮은데 기술을 판매 목적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지적재산권 형성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그걸 가지고 사업화시키시면 어떡하십니까? 방송가에 제발 좀 하지 마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네, 사정 좀 합시다. 네. 이게 그러시면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인체의 모든 질병은 세균과 바이러스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는 혈관 막힌 증세, 혈관 막혀서 심장 질환이 일어나거나 뇌경색이나 출혈이 일어나게 되거나 뇌출혈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바이러스하고 또 관련 세균성도 있어요. 세균성도 있는데 혈관 출혈은 대부분 바이러스하고 관련,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전 연관이 있다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 부분을 평생에 좀 드시면은 아니면 그 기타 이렇게 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아스피린, 와파린 이런 자극을 줄 수 있는 약들도 작용한다고 의학계에서 보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저도 이제 그렇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빙초산 같은 걸 함부로 드시면 안 돼요. 출혈 잘 생깁니다. 식초도 12지장 기항을 잘 생기게 합니다. 원샷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네. 그래서 그걸 하시지 마시라고. 12지장 기항 증세가 많이 생겨요. 유장 빵꾸 납니다. 자꾸 얇아지는데 얇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안에 있는 장이 얇아요. 그걸 드시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초고추장에다 형태로 먹는 건 좀 괜찮더라고요. 초고추장에다 마늘 가루가 유자청이 사과시켜 넣고 했더니 그거는 왜 그런가 했더니 고춧가루, 고춧가루라든 이런 부분들이 점액을 활성화시켜갖고 콩나물 먹으면 땀 뻘뻘 나는 활성화시켜 그 부분을 좀 방어해주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점액 활성화되면 이게 코팅을 해서 이런 산 종류가 작용을 잘 안 한다는 거죠. 그런 형태로 먹었더니 괜찮더라고요. 사과수초를 당근채 단독으로 유장 빵꾸 나십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그 드라이기로 살균할 수 있다고 했죠.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는 50도, 바이러스는 50도 정도 또는 그 이상 또는 드라이기 순간 온도가 150도가 넘는데 그보다 낮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하는 방법으로 살균이 된다. 화장실에 이렇게 손 살균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세균의 원상이라 그걸 좀 뜨겁게 50도 이상이래 70도도 괜찮아요. 100도 하면 놀랄 사람도 있겠지만 원하면 온도도 조절할 수 있고 살균이 그러죠. 그렇게 되면 순간 살균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CJ 홈쇼핑에서 S9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원형 진공 청소기에다가 스팀으로 살균하고 그다음에 이걸 60도로 해서 또 건조로 하시더라고. 이게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어요. 제 기술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건조 드라이 방식으로 스팀 방식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침구를 살균하거나 이렇게 해서 어떤 신발을 살균하거나 바닥, 병원 바닥이라든지 집안의 바닥 이런 살균하고 그런 살균기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살균기를 모터를 여러 개 넣어가지고 여러 개에서 이렇게 요구대 바람이 나오면 훨씬 더 강력하겠죠.
병원 뭐 문 손잡이라든지 기타 다른 것들을 이렇게 건조 드라이 방식으로 살균하거나 젖병소도 이렇게 식품 그릇 같은 거 살균하실 때 그릇을 이제 저기 씻었잖아요. 딱 넣으면 그 건조 드라이가 확 나와가지고 순간 살균할 수 있는데 이런 거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뭐 컵을 갖다 씻었다. 컵을 딱 씻었는데 거기 넣어주면 거기 드라이기가 건조 드라이기가 돼. 뭐 이렇게 뭐 건조 뜨거운 열풍으로 해서 컵을 살균하는 이런 거 만드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리고 이제 빨래 건조대처럼 해갖고 제습 방식으로 습기를 제거하고 건조 드라이 방식으로 해서 뜨거운 열풍을 부어서 빨래를 빨리 건조하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죠. LG 스타일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네, 세균과 바이러스에 의해서 나병도 마찬가지지만 에이즈도 그렇고요. 예, 세균과 바이러스, 에이즈는 이렇게 바이러스성이고, 그다음 나병이라든지 배 아픈 거, 뭐 기타 이런 그런 것들은 세균성 바이러스성이고 이런 것들은 세균에 의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어떤 특정 그렇죠, 이렇게 민간 유법이나 무식한 방법에 의해서 치료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균할 수 있는 물질로 소멸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보면은 이런 근거 없는 믿음 이런 것이 참 안타까운데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나병 같은 거는 미코박테리아 일종의 나종균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이런 게 무식한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특정 어떤 식품을 병동분들 옛날에 사람을 112 신고 들어가야 돼요. 큰일 납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이 미친 거거든요. 그러기 말도 안 돼. 그거는 황당한 걸 너무 써서 112 연쇄살인마로 신고하셔야 돼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거는 하나도 효과가 없다. 세균을 소멸하는 이런 단순한 식품의 반복적인 복용, 커피만 복용해도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매실청하고 유자청하고 조리대만 복용해도 효과. 매실청하고 마늘청, 생강청, 마늘청, 생강청 완전히 익히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드시면 살균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적용을 해봐도 나쁘지 않다. 그러면 세균성의 다른 질병들도 많잖아요. 다른 질병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몸에 이게 뭐 냄새 나는 것도 해결되거든요. 이런 그래서 한번 드셔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다만 이렇게 개인적으로 드시는 건 괜찮은데 제약회사나 기타 정관장이라든지 방송가에서 상업화로 하셨을 때는 곤란하다. 이런 것을 말씀. 뭐 동물에도 작용할 수 있고요. 동물의 사료에 넣거나 치료제로서 가능하다. 식품과 약초를 가지고 치료하는 연구를 했고 세균과 바이러스를 소멸하는 후보 물질들을 찾았습니다. 그 결합 실험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저는 효과가 확실하고 저도 그것을 먹고 계속 다른 약을 안 먹어요. 솔직히 죄송한 말씀인데 제게 우수하니까 싸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약회사든 어쨌든 알고 이것을 저기 상업화 내가 만들었다 하시면 저는 황당인데요. 뭐 황당한 사람들이 세상에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함부로 상업화는 개인적으로 하신 건 괜찮은데 상업화는 곤란하다. 그래서 그런 것은 반드시 범죄에 해당하게 되죠. 지적재산권법이 민사 형사로 제가 전 세계 혹시라도 어디 판매하면 그때 문제가 된다라는 거. 저는 절대 개인적으로 소송 걸지 않습니다. 방송가에서 그리고 제발 좀 상업화를 하시면 저도 연구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연구 오래 걸리고 굉장히 많은 약초를 버리고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실패도 많이 하고요. 이런 부분을 그 가운데서 이렇게 엑기스만 추려서 딱 간단하게 이렇게 치료 방법으로 정해놨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전 자신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먹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감기약을 잘 안 먹어요. 독감약도 안 먹고요. 제게 우수화합니다. 우수하기 때문에 제약회사에서도 제 거를 이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제품을 출시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2019년도에 제약회사에도 컨택한 적이 있어요. 우수한 어떤 약을 개발했다 해서 또 그것을 지적재산 발표했다 해서 그것은 좀 나쁜 범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적재산권 형성만을 위해서 진짜 제 거 우수하다. 이건 함부로 남의 아이디어 연구 결과를 가지고 상업화시키지 마시라고 간곡히 전세계 제약회사 부분이라든지 정관장이 됐든 방송에 제발 부탁드립니다.